안녕하세요. 부자된 미니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 유관기관 합동 증시점검 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 경계,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논의 내용 보시면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는 국내의 거시환경 불변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고요. 우리 증시 변동폭은 다른 국가 대비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 및 쏠림 매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향후 증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요. 필요할 경우 컨텐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 안정 조치를 단계별로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증시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고요. 보시면 해당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그리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한국증권금융 이렇게 회의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 발언이 있는데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금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반등하긴 하였으나 최근 우리 증시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통화 당국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으로 그간 풍부하게 유입되던 시중 유동성이 감소되는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확대 등 국내의 거시 경제 여건상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경기 민감도가 높은 주력 업종 구조와 높은 수출입 의존도 등으로 급격한 국내 거시 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역시나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죠.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 증시의 투자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고, 이것이 증시 변동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증시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즉, 과도한 폭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통화 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으로 우리 증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 증시가 다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엄청난 폭락은 다시 엄청난 상승으로, 이렇게 반등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코로나19 사태 때 갑자기 폭락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급격히 상승해서 거의 증시가 2배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과 이에 따른 급격한 쏠림 매매는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보다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정부도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지금 증시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이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없겠구나 라는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빠진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주입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크나큰 하락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네요. 물론 이건 예측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불안 심리는 잠시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솔직히 이런 과도한 폭락은
장기 투자자의 입장으로선 싸게 주식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어서 과도한 불안 심리로 인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컨텐전시 플랜에 따라 상황별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폭락하는 증시를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증권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황에 따른 시장 안정 조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해당 모두 발언을 마쳤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우선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상황을 정리하고 있죠. 간단하게. 강도 높은 통화 긴축, 그러니까 미국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거에 통해서 이제 긴축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 유동성이 코로나 때 많이 풀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선제적으로 연관돼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도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런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와 주식들이 모두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금요일 날은 반등을 해주었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요, 원자재 중심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촉발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고 요즘에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도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것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걸 선반영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금요일날 반등해주긴 했죠. 근데 이게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면 나스닥이 그리고 S&P가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많이 올랐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이제 월요일에는 오늘이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데, 요즘에 디커플링도 많이 일어나서요. 어떻게 될지는 장이 열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반도체 그리고 높은 수출 의존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무역 적자가 심합니다. 보면은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도 빨리 흑자 전환을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들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고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지금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죠. 부동산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습니다. 관망하는 그런 요소가 많은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도 좀 더 비판적으로 그리고 좀 더 주도 면밀하게 봐야 할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요. 반드시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계속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오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는 상황에서 우상향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요. 지금 하락하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주식, 우량 주식을 세일 기간이죠.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시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는 절대 아니 되고요. 꼭 자신의 여유 자금으로 이런 위기에 따른 기회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 심리 그리고 쏠림 매매는 경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 추가 확대가 된다고 해도 이렇게 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상황별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믿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 푸근하게 가지시고요. 또 이제 월요일날
혹시나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 해당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기업이죠.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어떤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무너지는 그런 기업이 아니면요. 안정적인 기업이라면 이 기회를 꼭 잡으셔서 한 주라도 꼭 매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공포를 잘 이용하는 그런 기회로 이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증권 유관기관 합동 증시점검 회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가 봤는데요. 오늘 하루도 정말 기쁘고 행복하신 그런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욱 좋은 컨텐츠와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다시 내일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